시청자 여러분, 오늘로 다음 대통령 선거가 2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20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오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런 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선친 최영석 대령의 사무제를 지냈습니다. 사무제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상주가 아버님을 여인 슬픔,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사무제 날 기자들 앞에 서서 이야기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길긴 합니다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야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되어 이제 아버님을 떠나보내드린 허탈함을 딛고 또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정치 선언하신다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이 좀 없지만 그래도 정치라는 거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입당 여부나 입당 시기에 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유언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신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을 밝힌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뜻을 두게 됐고 앞으로도 그런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한민국을 밝히는 것에 정치의 뜻을 두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일종의 정치 선언이라고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예, 그럼 뭐 앞으로 제가 정치를 하게 될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 여러분들께서 적절히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저희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오진 않았고 정치도 역시 그러한 생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윤 총장님께서 지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과의 협력 관계는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그건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시간도 넉넉치 않고 그런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출발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야기 여러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선거와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때면 여당을 먼저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이 야권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하는데요. 여당의 예비 경선 끝나는 소식은 이미 어제 오후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일종의 기자회견 관련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국회의원, SBS의 정화석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정화석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상주 그리고 아버님을 여인 상중인데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들어보기도 전에 이미 대선 도전 의사는 확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확고한 거는 이미 이제 상중에서도 밝힌 바 있고요. 오늘 앵커께서도 아까 240일 오늘부터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최재형 원장, 전 원장이 되겠죠.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마음이 급해지신 게 아닌가. 다들 이제 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금 뭐 그 자신이 뛸 수 있을 만한 무슨 조직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남들이 뛰고 있으니까 아직 그 정식 출발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맨 마지막에 말을 하더라고요. 예, 정식 출발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도 뛰고 있다. 그것과 함께 윤석열의 대안이 아닌 그 최재형 그 자체로 좀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 지금 시작된 레이스에 내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좀 엿보입니다. 예, 예전에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거나 또 고위 법관을 지냈거나 법조인으로 지냈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 국민들로부터 상당 부분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분야를 지키면서 정치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직접 정치에 뛰어들겠다, 직접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거 상당히 이거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이런 흐름이 이번에 형성된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많은 고뇌 끝에 저는 결심을 했다. 이제 그 고뇌의 일단들을 조금씩 밝히고 있는데 네.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이제 밝히고 국민들의 소위 말해서 이제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짐작키로는 두 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하시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찰과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네. 수사의 독립성 또 조사의 독립성을 그대로 갖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지만 검찰이 제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어렵게 했던 측면, 그다음에 감사원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네. 또 김어수 지금 현재는 검찰총장이 됐지만 그분을 감사위원으로 시키려고 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 최재형 전 원장은 강하게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반발을 했는데 이런 걸 하면서 이 정부가 이대로 가면 정말 사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 유지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미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오고 나서 총장직이 있을 때부터 여론조사에 올라갔고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뭐 야권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최근 들어서 이제 이름이 포함되기 시작했고 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원로급 인사들이 강력하게 대통령을 참 잘할 사람이다라고 청거하기 시작했고 본인이 고민 끝에 정치 참여를 결정했다. 조금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지지하는 층이 뭐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지하는 층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을 했고 그만큼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간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드린 그럴 거거든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야권을 생각한다면 범야권에서는 정말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지금까지도 사실이고 최재형 전 원장이 감사원장을 하면서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감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그거는 지금 범야권 지지층은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대를 걸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최재형 원장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윤 총장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게 바로 최재형 전 원장에게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분이 알겠습니다.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 한준호 의원께서는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 참여 자체 대단히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간에 오늘 상중에도 대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선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봐야겠죠. 상중이라고 한다면은 은연 조금 조심스럽고 상을 다 마치고 나서에 또 갖는 기간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모여 있는 기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란 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간다라는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신 것도 그렇고 본인의 방향성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오늘 분명하게 밝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조급한 면도 좀 보이고요. 네.
그러면 한준호 의원께서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 말이죠. 네. 저희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잠깐 살펴보고 나서 한준호 의원님께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대선 주자 적합도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 하나 발표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윤석열 29.9, 이재명 26.9, 이낙연 18.1, 유승민 4.5, 추미애 4.2, 홍준표 4.1, 최재형 2.5. 자, 이 조사는 TBS 의뢰로 나온 겁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 해당 여론조사 기관, 의뢰한 기관의 홈페이지 보시면은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네네. 자, 다른 이제 후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혔고 활동해 왔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정치 네네.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어쨌든 간에 여권의 다른 후보들 이낙연, 유승민, 추미애, 이재명 뭐 다른 2명이 더 남아 있는데 정세균, 김두관 후보보다도 좀 더 높게 나왔다. 네.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엄연한 현실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우선 가장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1, 2위 다툼을 떠나서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겠죠. 네. 18에서 20%까지 지금 치고 올라갔는데 이것이 현재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민주당만이 가지고 있는 이 경선 체제가 결국 끝에 가서는 50%를 차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로 간단 말이에요. 네. 결국엔 안정적인 후보를 찾는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건데 다만 하나 조금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지지율 자체가 기존에 제가 조사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당내에 조사하고 있는 버지량과 즉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고 하는 그렇죠. 이 버지량과 상당한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버지량이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지율 자체가 어떠한 모집단으로 구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점들은 결선 투표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 현재 1위와 2위의 간격이 상당히 좁혀졌다라는 부분들은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쨌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 질문을 드렸는데 자연스럽게 또 이낙연 네네. 후보 얘기를 먼저 하셔서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여론조사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그런가 싶으셨을 거예요. 이낙연 후보가 언제부턴가 자꾸 이렇게 추락해서 작년까지는 부동의 1등이었습니다만 상당히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이번 여론조사부터 갑자기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주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주자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 그동안 1등을 서로 나눠 가졌던 2명의 주자들 말고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18.1로 나왔습니다. 정화석 의원. 그러니까 이게 참 궁금해요. 왜 갑자기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지난번 조사보다 5.9%포인트 급등을 하고 윤석열, 이재명은 소폭 하락을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일단 가까이 보면은 뭐 이 약간의 좀 타격이 있었죠. 이재명 이재명 후보 지사 같은 말입니까? 경우 예. 이른바 바지 발언. 그다음에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겠죠. 엑스파일 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표가 좀 결집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에서 나타나는 이재명 대세론 예.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재명 반 이재명 연대 이런 얘기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표의 어떤 그런 결집 현상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은 시작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후보가 지난해 총리 시절 또 당대표가 됐을 때만 해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가 재보선 참패 사면 발언 이후로는 상당히 지지율이 급락을 했었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 다른 또 4명의 후보가 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낙연 후보로 뭔가 마음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사표 방지를 하기 위한 심리와 밴드웨건의 효과가 겹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 쪽에 몰아주고 싶은 심리와 또는 잘 안 되는 사람을 찍지 않는 심리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1위 주자의 수성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쫓아가는 사람들의 공성에서 어느 쪽으로 결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의 이제 판단들이 좀 있을 텐데요.
뭐 아마도 이제 이재명과 반 이재명의 관계는 저희 결선 투표가 있다라는 전제 아래서는 경선 내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현상만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주춤한 모습에 이 표들이 이낙연 쪽으로 좀 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톡 쏘는 사이다가 어느새 김 빠진 사이다가 됐다는 얘기가 뭐 민주당 박영진 후보로부터 나오기도 했는데 말이죠. 오늘 유로 20 결승전에서도 보면은 영국이 먼저 선제골을 넣고 지키는 경기하다가 이탈리아로부터 계속 공격받고 결국 1대1로 비기고 승부차기에서 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는 축구도 이렇게 승리를 지켜내기가 어려운데 정치, 하물며 정치, 대선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앵커가 지금 이 방송 시작 전에 예. 그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뭐 우리 국민들 이재명 지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이다 이미지인데 국민 면접, TV 토론 이런 하는 걸 과정에서 너무 부자 몸조심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랬고 본인의 여러 가지 좀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명쾌하게 답을 안 하시고 말씀을 끊거나 이 정도로 가자, 뭐 인터넷 찾아보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화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바지 발언까지 나오고 좀 실망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비 위주로 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좀 상승세가 꺾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 여전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감을 가진 지층이 굉장히 많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1대1 구도를 형성을 해서 이재명 지사 대 다른 분. 그래서 결국은 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일까? 이런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조금 관심이 더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TV토론이라는 걸 통해서 뭐 순위에서도 1위를 했던 거로 나왔던 것처럼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한준호 의원님 말씀 중에 뭐 이낙연 후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얘기는 잠시 뒤에 더욱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축구하면은 전북의 전 최강희 감독인가요? 닥치고 공격. 네. 그걸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정치 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자가 닥치고 공격 이런 자세로 했던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하는 후보는 늘 조심하는 자세. 지난번 대선 때도 아마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외부의 어떤 노출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경계하는 선두주자들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민주당 경선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가장 걱정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후보스러움, 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재명스러움, 이낙연스러움, 뭐 이제 이런 기대 가치로 인해서 당대표 이전에 이낙연 전 총리 시절 그 지지율이 당대표 시절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또 이재명스러움 자체가 이제 대선 경선 과정 중에서 이재명스러움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이 부분들이 좀 정체가 좀 온 거는 뭐 여러 가지 지표에서는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경선 과정을 계속 치르면서 자기스러움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 이낙연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처음에 들으셨던 것처럼 누구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 나는 윤석열의 대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였나요? 요즘 돌아가면서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단일화, 나 의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결단도 내릴 것이다. 대선 출마 기자회견하면서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10가지 중에 9가지 생각이 달라도 한 가지 정권 교체에도 뜻만 통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힘을 합칠 자세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후보 단일화 그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했거든요. 기자들이 그 대리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 후보자는 지난번에 그 6월 29일에 밝혔듯이 9개의 생각이 틀려도 한 개의 생각, 정권 교체에
그 동의하는 분은 누구라도 만나서 같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밝혔는지. 사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입당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계속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코로나 확산에 민심 청취 일정이 잠시 멈춘 상태인데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확정하는 데 좀 빨라지거나 늦춰지거나 시기 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 윤 후보자의 그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후보 단일화 의지까지 밝혔다. 어떻습니까? 정화석 의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나는 그 어떠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 되는 게 목적 네.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되는데 사실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버스는 2번 쓰는 거고요. 하나는 국민의힘 들어가서 경선에 참여하는 방법과 국민의힘에서 결정된 후보와 단일화라는 것.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윤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겠죠. 다만 그렇게 이 혼자 밖에서 그만큼의 지금의 그런 대세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마 윤 전 총장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고민일 거고요. 그게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이 점점 그 범야권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주자들의 어떤 빅텐트, 네. 예, 플랫폼 정당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입당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대선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런 방식의 후보 단일화에 가장 접근했던 뭐 지지세 큰 정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는 정몽준 후보가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기성 정당, 유력한 정당의 후보가 당 밖에 있는 어떤 다른 뭐 정당이 없거나 이런 사람과 단일화 시도했던 것 자체가 처음이었고, 그러나 정몽준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노무현 후보가 극적으로 승리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마침내 대통령에까지 네. 되는데 말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도전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나쁠지 여전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은 그 고민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생각을 지금 듣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듣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지금 호남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되는 거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과연 호남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힘으로 와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국민의힘의 소위 지지율도 올라가고 뭐 당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도 그 소속원으로서 느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될 테니 이리 들어와라. 그리고 국민의당과 합당도 지금 진통은 있지만 합당도 된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결국 중도 우파 통합정당의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고 외연도 확장되니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윤 전 총장은 좀 더 들어보고 선택을 하겠다. 근데 윤 전 총장 마음속에 한쪽으로는 이 플랫폼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그게 외연이 훨씬 강화된 플랫폼이다 할지라도 본인이 일종의 바깥에서 빅텐트를 쳐가지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윤 전 총장, 최재형 전 원장 모두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 빅텐트 안에서 우리 경선을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국민의힘에 큰 울림을 주지 못하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뭐 지금 자체적으로 경선 진행하느라 정신이 없겠습니다만 야권 주자들 또 야당의 움직임에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나름대로 정세 분석, 판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밖에 있을 것이다? 네, 관심사죠.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나가겠다는 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서 박차고 나가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들리고 있다는 점. 네. 근데 이분들이 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시기 조율 또는 정말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장모권과 또 이제 아내에 대한 6건의 의혹들이
상당한 압박과 지금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당에 들어가서 당의 보호를 받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의혹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국민의힘 내에서 받아야 되는 그 강한 경선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뭐랄까요 자질 검증 같은 것들이 예. 이게 밖에서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봤을 때 지금 현재 느끼는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한 의혹들 때문에라도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고요. 오히려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빨리 국민의힘에 먼저 입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 뭐 그런 분위기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먼저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고심이 더 깊어지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심적으로 압박감을 예. 좀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훨씬 외연이 좀 커지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는 대선 주자들, 최재형 전 원장 이런 분들이 또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마냥 바깥에서 본인의 어떤 소위 독립적인 기반을 확대하기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국은 같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인지는 그건 윤 전 총장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윤 전 총장은 7월에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예, 얼마 뭐 남지 또 않았습니다. 예, 8월 초쯤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 어떻게 결론 날지 그 부분도 이번 대선 전국의 상당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